이어서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이 모두 끝났습니다. 전남 지역은 별다른 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하령! 하령! 이른 새벽부터 나와 목소리를 높이는 후배들. 곧 시험이 시작되고 이제 3년을 평가할 352분의 기다림은 오롯이 부모의 몫입니다. 교문을 나서며 이제야 웃음 짓는 수험생들.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는 안도감이 앞섭니다. 잘 보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잘 봤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여수지구의 한 학생이 영어 듣기를 앞두고 기침이 계속돼 혼자 시험을 보기도 했지만 전남 지역에서 별다른 사고는 없었습니다. 수능의 난이도는 평이하면서도 지난해보다 변별력을 키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쉬운 건지 어려운 건지 하지만 근데 제가 느낄 때는 그럭저럭 쉬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6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23일 최종 정답을 발표한 뒤 다음 달 2일 수능 성적을 통보합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양시가 2017년 국고 확보 신규 사업으로 1,327억 원이 필요한 127건을 발굴했습니다. 광양시는 2017년 국고 확보를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 아름드리 예술 테마거리 조성과 남중권 농특산품 공통 전시 판매 체험장 조성, 중마 3단계 하수관로 정비 등 모두 127건을 새롭게 발굴했습니다. 광양시는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회를 열어 국고 확보 활동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 등지도 수시로 방문해 국고 보조금 확보에 온 힘을 다할 방침입니다. 201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은 내년 1월 국가재정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최종으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에서 12월 2일 의결합니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병원 설치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국립보건의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회 보건복지 여야 간사들이 법안 소위의 법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상간오지나 섬은 물론이고 메르스와 같이 전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 인력을 국립보건대학과 부속병원에서 별도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최고위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반대해서는 안 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며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 법안이 상정 심의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대 등 전남권 의대 유치에 발판이 되는 법안 상정이 유보되면서 지역민들의 당혹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향후 입지 선정과는 관계없는 국립보건의대 신설이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 상정돼 본심사는 받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국립보건의대 관련법은 이번 회기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연내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여수 시티파크 컨트리클럽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각 주관사인 EY 한영회계법인은 오는 19일까지 시티파크 컨트리클럽 인수 의향서를 접수받아 오는 23일부터 예비 실사와 본 입찰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시티파크 컨트리클럽은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으로 운영돼 수익성이 나쁘지 않아 여수 인근 기업과 다른 지역 골프장 업체들도 투자 의사를 밝히고 있어 매매 가격은 최소 8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쌀 풍작과 식습관의 변화, 그리고 저가의 수입쌀들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면서 농도 전남의 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쌀 산업, 돌파구는 무엇인지 우리 농업 전반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올해 전국 쌀 재고량은 13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적정 재고량 80만 톤을 크게 웃도는 양입니다. 이처럼 국내 쌀 산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변동 직불제 등 사후 대응 방식이 아닌 선제적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수조작 농가들에 대한 자생력을 키우는데 좀 주안점을 둬서 정책이 실시됐으면 이런 것을 좀 반복되지 않고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재고쌀 시장 격리 등 방안도 사실상 빗나간 예측이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가을쌀 실제 수확량도 늘어나고 또 쌀 가격의 어떤 안정도 예상보다는 훨씬 더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추가적인 어떤 시장 격리 또 추가적인 어떤 대책을 통해서 이 쌀값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농민단체는 현재 국내 재고쌀이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저가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가공용 쌀 소비를 확대하고 해외 원조도 다시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 지원 40만 톤 할 때 10만 톤을 시장에서 구매할 경우 쌀 80kg 한 가마당 7, 8천 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재고미를 처리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 농민들은 쌀값이 안정돼서 좋은 것이고, 지역 농협들의 광역 단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농협이 생산자, 소비자를 연결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 충실해진다고 하면 그 서로 상생하는 그 쌀 소비 어떤 그 문화랄까 이런 게 더 증진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태풍을 이루고도 시름에 잠길 수밖에 없는 농민들. 식량 주권 사수를 위해서는 정부가 더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가 도 브랜드로 추진하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의 내실을 위해 나무 가꾸기에 적극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를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하고 숲속의 전남 사업으로 봄철에 심은 나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 등 22개 시군에서는 2,200여 명이 참여하는 숲 가꾸기 1일 체험 행사를 통해 어린 나무 가꾸기, 비료 주기, 가지치기 등의 활동을 펼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지방세법 개정과 자동차 이전 말소 등으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은 현재 1,800여 건, 4,6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미환급금의 대부분인 3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적극적으로 환급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목포 보성간 남해안철도가 사업 착수 13년 만에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 철도 교통망이 완성됩니다. 김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암 청호터널입니다. 지난 2003년 12월 착공됐다가 예산 부족으로 4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남해안 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목포 보성간 철도 건설 7개 공구 전 구간에 걸쳐 공사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보성에서 장흥과 해남, 영암, 임성리를 거쳐 목포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82.5km입니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1시간 7분. 부산까지 전철화가 되면 남해안 철도 교통망이 완성됩니다. 부산과 목포를 철도로 연결하는 남해안 축이 완성됨에 따라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 보성간 철도 건설이 계속 잘 추진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조 3,886억 원에 달하지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추경 예산을 포함해 152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라남도가 내년 예산으로 2천억을 건의했지만 25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2020년 완공이라는 그 목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뒤늦게 사업이 재개된 목포 보성간 철도공사. 국토균형 발전과 영호남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2020년 완공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포대를 갈아 내용물을 바꿔치기 하는 이른바 포대가리 수법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에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저가 비료를 국내산 천연 비료인 것처럼 속여 판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경찰이 곡성의 한 비료 공장에 들이닥칩니다. 수입산 저가 비료를 천연 비료인 것처럼 포장지만 바꿔 파는 이른바 포대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요걸 봉투를 뜯어갖고 일단 넣어서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덮는단 말이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내용물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들여온 수입산 비료지만 겉으로는 미생물을 이용한 국내산 천연 비료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수입산 비료의 시세 차이를 노려 비료업체 대표 44살 박모 씨가 꾸민 일입니다. 수입한 비료의 어떤 현물과 자기가 유기농 미생물을 첨가해서 했다고 한 포대가리한 비료의 현물과 비교했을 때 육안으로는 전혀 식별이 불가할 정도로. 박 씨가 가짜 천연 비료를 납품한 곳은 광주 전남 골프장 16곳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납품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돈으로 사는 게 1,000만 원 정도 금액이 더 소액인데 그럼 일일이 하면 실험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소량할 때는 그냥 믿고 진리 서류만 믿고 사거든요. 이번 포대가리 사기 사건은 곡성에 있는 전라남도 출자 연구기관의 물품 납품 계약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수사는 관련자 10여 명을 상대로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